그 다음 174번인데요. 이 문제는 하드로 분류가 돼 있고 풀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렵냐? 사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알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내가 공부하던 거에다가 이렇게 어떤 유사한 패턴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솔루션을 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는 과정에서 각 셀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양수이면 에너지를 내가 얻어가는 거고 음수이면 내가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냥 문제는 헬스 포인트가 0 이하의 값이면 죽는 거고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이상의 값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안 죽어요. 그랬을 때 맨 왼쪽 위에서 처음 출발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헬스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죽지 않고 오른쪽 아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모든 경로들 중에서 이 경로상에 있는 가장 작은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왜 풀 수 없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의 계산 내용을 현재에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야? 그거를 그냥 쭉 순방향으로 패스를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할지를 역으로 계산해서 현재에 업데이트한다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모순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거냐면 역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역방향.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좌측 상단에서의 필요한 에너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패스섬 문제에서는 여기에 도달했을 때의 비용을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처음 출발할 때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탐색하면 안 됩니다. 역방향으로 탐색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생각해내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처음에 헬스 포인트가 1로 시작해서 3인 구간을 지나가면 헬스 포인트가 4가 된다는 거예요. 6인 헬스 포인트를 가지고 마이너스 5인 곳을 지나가면 1로 떨어진다는 거죠. 0이 되면 바로 죽으니까 어떤 구간 X인 구간을 지나갈 때는 최소한 1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1-x만큼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1-x가 1보다 작다면 2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 값을 취한 거예요. 왜냐면 1 이상해야 되니까 어떤 값에다가 x를 더했더니 최소 1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옮겨보면은 어떤 값은 1-x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1-x를 가지면 되는데 1-x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0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max를 취해서 최소한 1은 갖게 만드는 거죠. 이걸 좀 확장해서 x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될 값이 y라면 원래 값은 y-x 또는 1 이 둘 중에 맥스 값을 취하면 됩니다. 이 위치에 들어올 때 여기는 마이너스 5잖아요. 이 위치까지 도달한 다음에 1이 되려면 최소 6 이상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6으로 업데이트 해놓는 거예요. 6으로. 여기 들어올 때 6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올 때 6이 필요한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6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여기는 30이라는 걸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1만 있어도 되죠. 1만 있어도 30을 얻어서 31이나 돼요. 최소 여기에 들어올 때는 1만 있어도 된다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요. 이 셀에 들어올 때는 6 이상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1이네요. 1. 그럼 6 이상이 되게 만들려면 5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셀에 들어올 때는 5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셀로 들어올 때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냐는 걸 계산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5니까 15는 가져야 되겠죠. 15는 가져야 5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요. 1만 있어도 된다고 했죠. 여기로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11만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셀에 들어올 때는 11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정해졌어요. 여기 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로 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 경로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은 왼쪽 상단에서 출발했을 때의 최소 에너지가 나와요. 자, 이걸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뒤에서부터 계산해 오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을 여기는 최소 1 이상이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요 끝에서의 헬스 포인트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고 1과의 맥스 값을 취하면 되죠. 요 공식 그대로죠. 요 공식 그대로.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앞에 이미 필요한 에너지가 계산돼 있잖아요. 그 에너지에서
빼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일과의 맥스 값 계산했죠. 이쪽 라인 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도 다 그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둘 중에 더 작은 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를 계산해 가지고 더 작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 x 해준 것처럼 빼주고 그 값과 일과의 맥스 값을 취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되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00 위치에 있는 값을 리턴해주면 최종 답이 되는 거죠. 막상 풀어보면 어렵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해지는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리트코드 7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긴 한데 매트릭스에서 패스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나오거든요. 매트릭스에서 그 각 셀들의 특징이 있어요. 좌표 계산하는 특징. 그 특징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적인 사고가 결합돼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저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좌상단에서 출발해서 끝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 번 간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값들은 다 0으로 바뀌겠죠. 요 처리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또 가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두 개가 출발한다고 생각해야만 풀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다 지나가고 나면 그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경로의 썸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다시 찾으면은 실제로 결과하고 좀 뭔가 달라요. 맥스가 아닌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동시에 출발해서 오른쪽 아래에 도달했을 때 가장 최대가 되는 경우로 계산해야만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길로 동시에 진행하는 거하고 동일한데 두 개의 경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 번 돌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하고 싶어도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형태를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야만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할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스에서의 특성이 나옵니다. 셀의 위치를 계산할 때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인터뷰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 대각선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좌표를 예를 들면 R,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R-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RC였으면 R 플러스 1, C 플러스 1이죠. 그러면 R 플러스 2에서 C 플러스 2를 빼면 결국은 R-C가 돼요. 그래서 여기 대각선의 특성은 로우와 칼럼 좌표의 차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대각선의 특성은 두 개의 썸이 똑같아요. 볼까요? 여기는 02, 여기 11, 다음에 2죠. 20, 다음 2죠. 여기는 3, 여기도 3, 3, 3 똑같죠.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는 썸이 같고 대각선에서 요 방향으로는 차가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인터뷰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 칸 갔을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 있죠. 두 칸 갔을 때는 이 대각선 라인에 있는 거예요. 세 칸 갔을 때는 이 대각선 라인에 있고, 네 칸 갔을 때는 이 대각선 라인에 있고. 무조건. 왜?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거에 썸이잖아요. 몇 번 이동했느냐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의 썸, 그 위치가 같은 겁니다. 이 대각선 방향으로는. 그래서 요렇게 돌려있는 형태인 걸로 생각해서 DP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다 0, 여기는 다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여기에 계산된 걸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했으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최대 두 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잘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하나의 셀에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셀에 있는 값을 두 번 더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지나가면서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만 굉장히 중요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DP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는 타임을 넣어야 되겠죠. 타임. 테이블을 만드는 거니까 앞에 계산된 걸 재활용해야 되니까 타임 개념을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의 셀에다가 셀의 위치를 넣으면 돼요. 셀의 위치. 매 시간마다 같은 시간대에 나올 수 있는 셀들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테크닉이 나옵니다. 이 셀의 좌표를 담기 위해서 로우와 칼럼을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우와 칼럼을 더하면 그 시간이 나온다고 했죠. 몇 번 이동했는지. 그리고 이 두 셀이 똑같아요. 이 시간은. 그럼 뭡니까? 우리는 요거와 요거만 알고 있거나 요거와 요거를 알고 있거나
이거와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타임과 로우 1과 로우 2를 알면 칼럼 1과 칼럼 2를 계산할 수 있다. 타임 빼기 로우 1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칼럼 1이 나오겠죠. 타임 빼기 로우 2를 하면 칼럼 2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칼럼을 알면 로우를 계산할 수 있고 로우를 알면 칼럼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1과 셀 2 정보에는 칼럼 아니면 로우만 저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셀이 두 개니까 각 셀들은 원래 매트릭스 상에서 보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왼쪽에서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약간 뒤틀어 놓고 보면 오른쪽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여기는 왼쪽 위에서 내려오는,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둘 다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여기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죠. 그 다음은 하나는 이쪽에서 오고 하나는 이쪽에서 오는 경우, 그 다음은 하나는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는 경우,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는,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셀이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경우, 왼쪽에서 내려오는 경우, 이 네 가지 조합이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조합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해서 최대값으로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안 나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씨가 좀 작아지더라도 한 페이지에 넣거든요. 혹시라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PC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방향을 다 체크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셀 하나만 한다면 2면 되는데 지금 셀 두 개를 하다 보니까 4를 해야 돼요. 로우를 더하는 값이고 이건 칼럼을 더하는 거고 로우를 더하는 거고 칼럼을 더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둘 다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요거는 하나는 왼쪽에서 오는 경우,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 왼쪽에서 오는 경우, 둘 다 왼쪽에서 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활용합니다. 요 코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최대 타임을 다시 계산하죠. 여기 보시면 m이 이제 최대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r 플러스 c가 m보다 작은 시간이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n-1, 그러니까 지금 가로도 n, 세로도 n이기 때문에 2 곱하기 n-1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로가 5, 세로도 5인데 실제 보면은 0에서 8까지죠. 이 줄이 9줄이라는 거죠. 9줄. 이거는 그냥 간단한 산수니까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P 테이블을 만듭니다. 시간은 이거는 그냥 M으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M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각 셀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로우든 칼럼이든 전부 다 0에서 n-1까지니까 각각 사이즈를 n으로 놓으면 되죠. 그래서 전체 배열의 크기는 m, n, n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초기 값으로는 그냥 -1를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그리드 00의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요. 요 두 개는 뭐냐면은 이 줄을 보죠. 요 줄을 보면 로우는 0에서부터 2까지밖에 못 와요. 그죠? 그 다음 줄은 0에서부터 2까지죠. 0에서부터 2까지밖에 못 오고, 이렇게 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로우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는 2에서부터 4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n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0번부터 출발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t-n 플러스 1이 되고, 최대 높이는 타임이 n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타임 그 자체지만 n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n-1로 고정이 되죠. 맨 끝으로. 요건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따라서 로우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우 1, 셀 1에 로우 1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민 로우에서부터 맥스 로우까지 그대로 계속 이동하면서 셀 1의 로우가 정해지면 셀 1의 칼럼도 바로 정해지죠. 타임에서 로우를 빼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셀 2도 다 찾으면 되죠. 셀 1이 여기였을 때, 셀 2가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여기일 때 모든 조건 다 따지고, 그 다음에 한 칸 옮겨가지고 셀 1이 여기였을 때, 셀 2가 여기였을 때, 여기였을 때, 여기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면은 같을 때도 취급해야 되죠. 같을 때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셀 1과 셀 2의 모든 조합이 다 나오겠죠. 그 모든 조합에서의 값이 나오겠죠. 두 개의 셀을 정합니다. 정하고 난 다음에 셀 1이 0보다 작거나 셀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방문할 필요 없으니까 계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둘 다 방문 가능하다면은 그때 이제 여기 앞에서 만들어 놨던 요 어레이를 가지고 이동하는 모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셀 1의 로우와 칼럼을 첫 번째 거 -1 각각 0 이렇게 더해주면 로우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바로 위칸, 칼럼은 0을 더해줬으니까 그대로죠. 바로 위칸에 좌표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이 셀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칸에서의 좌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좌표가 이 매트릭스 범위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여기 끝에서 위쪽에서 오는 걸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 오는 걸 계산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두 셀 있잖아요.
바로 직전 셀이라고 지금 계산한 이 두 좌표에 대해서 DP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조합은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컨티뉴,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안 하면 초기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DP, T, R1, R2에는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한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들어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각각의 넘어온 방향, 이 두 셀들의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만 취한 거예요. 그 최대값 중에서 현재 네 셀들 두 개 또는 하나일 수 있고, 이 현재 네 셀들의 값을 더해줘야 되는데 셀 1에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셀 2의 값을 더해주는데 이 두 좌표가 같다면은 셀 2를 다시 더해주면 안 되죠. 그런 경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맨 끝에 도달한 값을 취하거나, 근데 그게 마이너스 값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0으로 맥스를 취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뭐 하나도 체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될 테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과의 맥스 값으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타임, 로우와 컬럼의 합이 이 대각선 방향으로는 똑같더라. 그리고 이게 같은 양의 이동 거리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 대각선 방향에 있더라. 요거만 기억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요 특성은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매트릭스에서의 경로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모든 경로 수를 세는 거는 조합의 문제였죠. 조합의 문제였고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 그걸 DP적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왼쪽에서 오는 거, 요런 두 개의 경로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경로의 수를 세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장애물이 있는 위치만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변형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형태는 비슷한 방법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도달했을 때의 어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어떤 값이었는지를 묻는 거라면 거꾸로 올라가서 계산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동시에 두 개가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죠. 이때 중요한 건 뭐다? 똑같은 거리에 있는 셀들은 전부 다 대각선 방향에 놓이게 된다. 이때 특성이 각 셀들의 로우 값과 칼럼 값을 더하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 대각선 방향으로 되게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대각선 방향으로는 차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동시에 두 개 출발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시간축으로 놓고 계산하니까. 여기까지 해서 매트릭스에서의 경로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 앤 셀 스탁이라고 해서 리트코드에서 시리즈로 나온 문제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만든 문제이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할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제약 조건의 변화를 뒀을 때 솔루션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DP적인 사고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시리즈를 다음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